16강 운동량과 충족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 일단 그 이게 공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죠? 이 운동량과 충족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성이 사실 모든 물체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 변화를 좀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 변화와 관계가 있어, 이게. 그래서 모든 물체는 어,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변화에 관한 얘기인데, 변화를 잘 하지 않는 성질. 어,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어, 정의로는 물체가 현재의 뭐 운동 상태, 이 운동 상태라는 거는 운동이라는 거는 방향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방향으로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랬는데, 이런 성질을, 그러니까 지금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을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변화를 좀 잘 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잘 안 하지. 막상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또 누우려고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아닌가? 아무튼 뭔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다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던 놈은 움직이던 놈은 정지가 변화잖아. 하지 않으려는 성질이야. 어, 않으려고 한다. 그지? 움직이는 놈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정지하고 있던 놈은 또 반대로 뭐냐면 움직이지를 또 않으려고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않으려고 하는 성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바로 위에서 말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지 않, 움직이던 놈이 정지를 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운동관성,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운동관성이라고 불러주고, 정지하던 놈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뭐 정지관성이라고 불러줘.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구별을 굳이 한다면 이렇게 운동관성과 정지관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변화를 잘 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말한다는 거야. 이걸 관성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이거를 이래. 물체가 예를 들면 지금 동전이 놓여 있는 종이를 이렇게 툭 쳐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탁 치면은 동전이 아래로 뚝 떨어지거든. 이건 왜 그러냐? 동전은 지금 현재 정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계속 정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종이가 빠르게 치워지면 정지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 종이가 빠졌기 때문에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거지. 그제? 이런 것처럼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다는 얘기는 지금 모두 다 승객이 정지 상태에 있었잖아. 그러면 이 정지 상태에 있던 승객들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버리면 얘는 뒤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갑자기 출발하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바닥은 차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하체는 버스와 함께 이쪽으로 확 움직여 버리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이쪽으로 확 움직이면,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쏠리냐면 계속 정지 상태에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확 쏠린다는 거지.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 뭐냐면 갑자기 정지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정지하면 지금 현재 운동 상태에 있다는 거지. 현재 운동 상태. 운동 상태에 있으니까 얘는 이런 상태야. 얘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정지한다 그러면 이 하체는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정지를 하겠지? 그런데 이 상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이거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쏠린다는 말이지. 그죠?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진다. 왜냐하면 마찰이 없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뭐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해. 마찰이 없는 얼음판이라고 하면 얘는 한 번 움직였으니까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계속 어떻게 된다? 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그치? 물론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그냥 가만히 얘가 놓여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계속 움직이지 않고 멈추려고 한다는 거지. 멈춰 있는 거지. 그치? 이 마찰이 없는 데다가 이 물체를 집어 놓아두면은 정지 상태에 두잖아. 그러면 얘는 계속 정지.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관성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볼게. 이 망치 자루 뭐 요즘에야 이런 망치를 니네가 써본 적도 없을 거고 본 적이라 있을지 모르겠어.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 어쨌든 이 망치 자루 여기가 빠지면 이거를 망치 자루에다가 망치 머리를 잘 제대로 끼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 내리치는 거야. 내리치면 이 망치 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리치는 중이니까 움직이고 있었어. 그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중이었는데 이 망치 자루가 여기서 탁 들어가지고 갑자기 정지해버려. 그러면 얘는 망치 머리는 움직이는 중이었으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계속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앞으로 쑥 들어간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망치 머리를 집어넣는 거야.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불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먼지가 붙어 있다고 하자. 먼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이불을 여기서 탁 때린다고 해봐. 때리면 그러면은 얘는 이불이 어떻게 되냐면 이불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 있지 이렇게. 그지? 이불이. 근데 지금 얘네들 이 먼지들은 계속 지금 이게 지금 정지 상태에 있었잖아. 그러면 계속 정지하려고 하니까 이 상태에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는 이제 또 아까 비슷하게 버스로 얘기해봤는데 달리던 사람이라고 해봐. 달리던 사람이면은 지금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현재 움직이는 중. 그런데 돌부리에 걸리면은 상체는 어떻게 돼? 상체는 아니 미안해. 하체는 돌부리에 걸렸으니까 정지하려고 하지. 상체는 움직이는 중이었으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라고 한다 이거지. 달리던 기차는 제동 장치를 작동하여도 달리던 기차라는 거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움직이는 중이었는데 얘가 뭐 제동 장치 브레이크를 잡아도 얘는 한참 동안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거지. 그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관성은 모두 다 어떨 때 일어나냐면 이 어, 주변의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주어지는 힘이 어, 이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 알짜 힘이 0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관성하고 좀 상관이 없는 애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일단 작용 반작용하고 구별을 해야 돼.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여 나간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다. 배에서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다. 축구공을 세게 차야할수록 뭐 축구공의 속력이 더 빨라진다. 빨라진다. 이거는 관성하고 상관이 없다. 힘을 줬잖아. 그지? 힘의 작용을 했다 이거지. 높은 곳에 떨어지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데 이것도 뭐냐면 중력이 작용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관성이라는 거는 주변의 힘이 0이어야 돼. 이거를 전문적으로 알짜배기 힘이라고 하는데 알짜 힘이 0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 축구공을 세게 찬다는 얘기는 힘을 가해준 거지. 그지? 힘이 0이 아닌 경우야.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중력이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알짜 힘이 0이 아닌 상태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관성과 상관이 없는 거지. 로켓이 가스를 밀면 가스가 또 로켓을 밀어. 그치?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어. 로켓이 가스를 밀면 이 가스가 로켓을 밀어. 지금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켓이 가스가 로켓을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지. 그래?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지. 이렇게 보이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다 작용 반작용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보면 배에서 노를 저으면 노가 물을 밀겠지. 그러면 물이 또 뭐냐면 이 노를 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 목적어가 지금 노가 물이 노를 이렇게 주어 목적어 관계가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구별이 좀 되나? 이런 관성은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이 있어.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 아까 관성이 뭐라고 했냐면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변화가 잘 일어나는 정도를 말하는 게 관성이야. 관성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의 정도야. 그러니까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물체의 질량이 덩치가 크면 물체 질량이 크면 잘 변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 크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체가 크면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뀌는 것도 어렵고, 운동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바꾸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바로 예를 들면 빈 트럭이 있고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짐을 가득 실은 놈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출발이 느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그다음에 작은 보트는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방향을 유람선은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한참 걸려서 도는 거야. 버스 손잡이는 뭐 읽어보면 이해되겠다. 그래? 이게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자, 관성의 법칙을 보면 그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옆에 더 있으니까 봐야겠다. 관성의 크기가 있는데 이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속력이나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거야. 물체의 속력이나 물체에다 가해준 힘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관성을 보자. 좀 전에 본 거.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뉴턴의 법칙, 일법칙이라고도 불러. 뉴턴의 법칙이 세 개가 있는데,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도 불러집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 관성의 법칙은 아주 중요한데,
아까부터 이미 얘기했던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이라고 했잖아요. 알짜 힘이 0이면 일어나는 상태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면 정지해 있던 놈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변화를 안 하는 거지. 운동하던 물체는 어, 이거는 계속 운동을 하는 거야.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거지. 운동하던 놈은 이거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운동에 계속 운동을 하는데 빠르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계속 운동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를 이제 관성이라고 했어. 관성은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이 정도 구별만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뭐, 어, 개념을 좀 공부해 볼 텐데, 운동량.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정의야. 이게 물리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하냐면, 너 얼마나 운동했냐? 라는 거를 뭐, 나 운동 많이 했어. 운동 적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운동량은 그냥 물리적으로 정의한 거야,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쓰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쓰자. 그게 뭐냐면 바로 질량하고 밑에 나와 있지만 속도하고의 곱이다 이런 거지. 운동량을 보통 P라고 많이 이렇게 물리에서 관습적으로 쓰거든. 질량은 mass. 우리가 mass가 질량이야. mathematics 할 때 그 th 발음은 수학이고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mass. 어, 곱하기 속도는 velocity. 그러니까 이거를 v라고 하는데 약간 보면 이게 mv의 곱은 p니까 MVP 공식이라고 많이 이렇게 물리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외워. MVP 공식.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국제 단위가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운동량의 단위는 지금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된다. 얘가 나오면 얘는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줘야 돼. 자, 이 운동량을 왜 쓰냐면 좋아. 일단 하나 더 얘기하고 이때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질량은 방향이 없어. 그지? 이거는 방향이 없어. 하지만 V는 이 속도는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물리 틀릴 가능성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물리에서 방향을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관습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보통 표현해. 꼭 그래야만 되는 거는 아니야. 관습적으로. 이 세상에 오른손잡이가 좀 많다 보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를 마이너스로 보통은 해. 뭐 법적으로 꼭 오른쪽은 플러스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보통 관습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이 방향이 질량은 방향이 없지만 속도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덩달아서 운동량도 방향이 생겨버려. 이 운동량이 어, 그러면 가진 방향은 뭐냐면 속도의 방향과 같은 거야. 속도가 오른쪽 플러스면은 운동량도 플러스로 나타나고 속도가 마이너스이면 운동량도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물, 운동량의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값이다. 너무너무 중요해. 운동량의 방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다라는 거야. 자, 여기를 강조해 볼게. 운동의 방향이 있어. 속도의 방향과 같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라는 거야.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는 운동량이
크기만 나타낼 때, 그러니까 방향 필요 없고 크기만 나타낼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질량에 비례하고, 맞지?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량과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진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질량이 400g, 국제 단위계로는 킬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400g이라는 단어는 안 써. 단위는 안 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4kg이라고 해줘야 돼. 동쪽으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는데, 뭐 이쪽 동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뭐 북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그러면 남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항상 반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동쪽으로 20m/s로 날아가고 있다. 속도를 가지고. 그러면 이때 운동량은 질량 0.4kg 곱하기 속도 20m/s. 따라서 얘는 뭐냐면 8kg/m인데 크기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동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운동량도 역시 동쪽으로 생긴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운동량을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걸 왜 하지? 굳이 어렵게, 그지? 이 운동량을 왜 하냐면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정을 해준 거잖아. 왜 하냐면 이게 보존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보존. 운동량이 보존돼. 진짜 재밌게도 이 물리에서 보존되는 게 많이 없거든. 뭐 예를 들면 전하량이 보존되고,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그치? 뭐 질량이 보존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운동량이 보존되고, 이 몇 개 안 돼, 보존되는 게. 보존된다라는 거는 물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하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야. 보존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00 더하기 100이다. 그러면 이 뭐 300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200 더하기 300이 300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마이너스 500이 됐다가 어떨 때는 700이 됐다가 어떨 때는 뭐 25,300이 됐다가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돼버리면, 보존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공식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 개념을. 그죠? 근데 운동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돼버렸어. 이 운동량은 이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량은 처음 어떤 어, 예를 들면 충돌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충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충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건들도 있어. 예를 들면 다른 거, 분리, 뭐 수류탄이 터졌다, 폭탄이 터졌다. 그럼 분리되는 거거든. 조각조각 다 분리되는 거잖아. 분리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사건이니까 이벤트라고 한번 말해볼게.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 여기서는 충돌이 이벤트니까 이 이벤트의 전에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음, 여기 물체가 여기 지금 2kg짜리 물체가 3m/s로 오고 있어. 여기 이거는 A라고 해보자. 근데 얘는 지금 B라는 물체는 1kg인데 지금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0m/s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달려와가지고 3m/s로 달려와가지고 이 정지한 놈을 딱 때리잖아,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충돌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이 이벤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면 충돌하고 나서 A와 B가 있는데 B가 얘가 1m/s로 움직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충돌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질량이 2kg, 1kg은 변하지 않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얘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얘는 6이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더하기 얘 곱하면 운동량인데 얘는 0이야, 0. 그치? 0kg 아니, 미터 퍼 세크. 얘는 지금 얘 속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2kg에 V 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냐면 2를 곱하면 되니까 2V. 물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얘는 1kg짜리가 1m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를 곱하면 1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지? 얘 둘을 더한 거나 앞에 총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 둘 충돌 전과 충돌 후의 합은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같아야 된다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보존이다 이런 얘기지. 자, 왼쪽은 얼마였냐면 6이었고 오른쪽은 2V 더하기 1이었고 그지? 그러면 V는 얼마가 되냐면 V는 2분의 5 미터 퍼 세크가 된다. 2.5, 2.5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달리는 거를 플러스 3이라고 했고 얘도 플러스 1이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은 거야. 근데 지금 계산해 봤더니 V의 속도가 플러스였어. 그러면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만약에 V가 뭐 만약에 이 문제 말고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한다는 거야. 운동량 보존은 다시 얘기했지만 물리에서는 보존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몇 개 없어. 그래서 이 보존되는 거의 대표적인 운동량 보존을 지금 하는 거야. 운동량을 왜 공부하냐? 운동량을 정의해주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지금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개념이 나왔는데, 나 충격받았어. 얼마나?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거를 한번 수치화 시켜보자 이거야. 충격받은 양을 이것도 역시 뭐냐면 물리적인 그냥 정의야.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우주의 질서를 보니까 이거를 정의를 해놓아야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충격량을 어떻게 하냐면 이 충격받을 때 힘을 받거든. 그래서 이 힘에다가 충격받은 시간을, 그러니까 충격받은 받은 시간을 곱해주는 거야. 이거 이때 힘을 음, 그 충격 받은 힘 이거를 뭐 좀 다른 단어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단어로 얘를 충격받은 힘을 충격력이라고도 불러줘. 충격력. 그런데 충격받은 힘은 힘이니까 단위가 뭐가 되냐면 좋아. 힘을 우리가 보통 force라고 하지. 그죠? 다시 해보자. 충격력은 force. 시간은 시간이야. 시각하고 시간하고는 달라. 그지? 7시 10분은 시각이지. 7시 15분도 시각이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하지. 그죠? 이거를 충격받은 시간이니까 이거를 간격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물리에서는 델타, 수학하고 물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델타. 이거는 나중에 영어에서 D로 변한대. 아무튼 이게 삼각형 그려놓고 델타라고 한다. 시간이니까 T, 타임. 그래서 보통은 F 델타 T로 표현해. 그런데 F의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그다음에 시간은 국제 단위가 세크야, 세컨드, 그러니까 얘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가 초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s가 바로 뭐냐면 단위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이걸 충족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정의를 하고 났더니 뭐 이미 보였겠지만 지금 충격량의 크기는 힘이 클수록 힘에 비례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받은 충격량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지. 그지?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때 시간은 방향이 없지. 그치? 방향성이 없어. 하지만 힘은 방향이 있는 값이야. 방향이 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도 역시 방향이 존재하는 값이 돼버리는 거야. 방향이 있다. 왜냐하면 힘 때문에 그래. 힘이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가 되는 거야. 이게 왜 같은지 알겠어? 힘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그 방향이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예제 여기 수레에 10N의 힘을 오른쪽으로 20초 동안 그러면 이때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보라고 했는데 충격량을 I라고 하자. I라고 표현하면 자, 힘 F 곱하기 델타 T였어. 그러면 힘은 10N이고 시간은 20초였으니까 얘는 200N 세크가 되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줬다고 했으니까 이 충격량도 오른쪽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충격량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충격량은 물리적인 정의야.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얘를 뭐랄까 이 정의는 약속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기로. 이거는 무슨 다른 걸 하다가 한 게 아니고 이게 나온 거야. 그냥 정의를 한 거야. 자, 충격량은 이제 이 그래프를 다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힘과 시간에 따른 그래프. 여기가 어 여기가 지금 힘이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해봐. 그러면 넓이는 이게 지금 힘이잖아. 힘 F. 이게 뭐냐면 시간이잖아. 그지? 힘과 시간을 곱하면 가로 세로를 곱하면 이게 그 넓이가 나오는데 넓이가 지금 뭐냐면 힘과 시간을 곱한 거기 때문에 바로 충격량이다 싶은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얘는 지금 반듯하게 나왔는데 얘를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어쨌든 이 아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시간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바로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충격량의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이 충격량하고 운동량하고 관계가 너무 중요해. 자,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 뭐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그런데 질량은 냅두더라도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시간의 변화량에 대해서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가요. 그치? 그럼 양쪽에다 델타 t를 곱해주면 f 델타 t는 여기는 m 델타 v가 되는데 이것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생각해봐. f 델타 t는 아까부터 뭐라고 했어요? f 델타 t는 충격량. 조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 얘는 뭐냐면 충격량이야. 그지? 충격량. M 델타 V는 헷갈리면 이렇게 써볼까? M 델타 V는 델타 V가 델타가 뭐냐면 간격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속도가 V에서 V 프라임으로 바뀌었다고 치면 변화량이 얼마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잖아. 그지? 이거를 계산하면 mv 프라임 마이너스 mv가 되는데 mv 프라임은 나중 운동량, 그치? 나중 운동량이고 mv는 뭐가 되면 처음 운동량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으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거든요.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와, 이거 이제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이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하나 꼽아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 외워야 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꼭 외워줘야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가 된다. 그치? 이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두 물체가 만약에 충돌을 했다고 하면 이 개념이 문제 풀면서 해야 되는데, 두 물체가 만약에 충돌을 했다 그러면, 충돌할 때,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였냐면, 이 뭐였냐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지. 그지? 그리고 두 물체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뭘 주고받느냐면 충격량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음, 이거는 문제 풀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알아두자.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조금 까다롭긴 할 거야. 여기서 뭐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했지. F 델타 T는 M 델타 V라고. 그치? 근데 여기 지금 운동량이 뭐냐면 이게 이 운동량이 어, 그 운동량이야. Y축이.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얼마냐면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에서 P까지 변했잖아. 그지? 변했으니까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이다.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델타 V였어. 그래서 F는 여기 지금 이거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델타 T잖아, 이게. 그리고 이건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T분의 M 델타 V는 델타 T분의 M 델타 V는 지금 저거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치?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만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졸지에 지금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알짜 힘이 돼버렸어. 알짜 힘이 됐는데 음, 이 그래프는 외울 필요는 없어. 해석해야 돼. 이 그래프는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지금 뭐 사실 이게 지금 충돌이야. 달리고 있는데 얘가 속도가 더 A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가서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 충 어,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추돌이라고 하는데 충돌이라고 보다는 추격해가지고 받아버리는 거. 추돌했다고 해보자. 얘가 어, 얘 운동량은 지금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25kg 미터 퍼 세크. 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4kg 미터 퍼 세크. 단위는 일단 좀 써볼게. 얘 운동량의 합은 얘 운동량은 지금 현재 20kg 미터 퍼 세크고 얘는 지금 속도를 몰라. 속력을 몰라.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EVB. 물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얘네 둘의 합이 얘네랑 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단위 빼고 생각해 볼게. 29는 20 더하기 EV. 그치? 그러면은 V는 2분의 9, 4.5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 아니, 여기는 좀 지워야겠다. 이 V 안에 속도가 들어있으니까, 단위가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VB는 4.5m/s가 되겠다. 이런 상황이야. 자, 가에서 1번.
4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현재 5가 아니라 25가 되겠지, 25. 나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9가 되겠다. B, 나에서 B, 그렇지. 운동량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이게 지금 EV인데, EV에 해당하는 게 9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9가 되겠다. 그러면 속도는 4.5가 된다. 맞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이게 중요한데,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잖아? 어, 이거를, 아니, 선생님, 여기는 충격량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힘 곱하기 델타 T,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는데, 힘도 나오지 않고, 시간도 나오지 않는데, 충격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F 델타 T는 M 델타 V, 그러니까 F 델타 T 이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니까. A는 지금 A는 운동량이 25였는데 20으로 바뀌었어. 그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A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더니 마이너스 5가 됐어.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오른쪽을 다 플러스로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 오른쪽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왼쪽이라는 얘기가 돼. 크기는 5가 되지. 이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이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한다고. 충격량이 왼쪽으로 5만큼이다. 어쨌든 크기는 5가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크기는 5가 되겠다. 5뉴턴 세크. 물론 아까 살짝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였잖아. 운동량은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얘는 정확하게 같은 거야. 뉴턴 세크라는 단위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충격량을 뉴턴 세크라고 단위를 쓸 수도 있지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충격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지만 운동량의 단위를 뉴턴 세크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물론 이게 5뉴턴 세크가 나온다는 거를 다시 얘기한 거야. 여기 단위는 원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였거든, 원래는. 그죠? 얘가 지금 충격량의 변화는 5가 되겠다. 자, 충돌 과정에서 B는 원래 4였는데, 그지? B는 원래 4였는데, 얘가 지금 EVB, 즉 9로 바뀌었잖아. 9, 아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4가 9로 바뀌었어.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B 입장에서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니까 얘는 5만큼 바뀐 거겠지. 물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거나 또는 뉴턴 세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9는 아니다. 그죠? 자, 6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음, 아니, 이건 좀 생각은 좀 해보자. A가 받은 충격량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그러니까 크기는 무조건 되려면 같아야 돼, 크기가.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아까 전에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건데,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돼. 이거는 F 델타 T가 충격량이었잖아. 힘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고, 작용 반작용 때문에. 시간은 같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충격량의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거야. 그지? 크기가 같다는 게 지금
방향이 다르다 그러는데 방향은 달라.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쪽으로 작용한다. 그지? 크기가 같아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야, 요거는. 자, 여기 완성 얘기는 문제 풀면 아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주위에 여기 충격량부터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까? 몇 개만 풀어보자. 그래프 해석하는 거를 좀 보고 싶은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을 봤더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땠어?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여기 그래프가 쭉 변하는 동안에 운동량이 0에서 6까지 변했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었으니까 얘는 바로 이게 충격량이다. 이런 거지. 그죠? 충격량. 4초 동안에 4초 동안 변한 운동량이 6이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충격량도 6이 되어야만 하겠다. 지금도 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격량이니까 뉴턴 체크라고 썼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동일하다. 같은 건 개념이니까. 자, 이번에는 그래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자, 541번, 540번 문제 보자. 540번은 또 반드시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빨대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준비를 잘 해놓으라는 얘기야. 자, 지금 가는 뭐였냐면 똑같은 위치에다가 놓았어. 그리고 강하게 불 때, 그치?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의 차이를 해본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같은 세기로 그러니까 A와 B의 입 근처에 하는데 같은 세기로 불 때라고 해서 어, 이해되지? 지금 위에서는 빨대 A라는 하나만 가지고 어, 부는 힘, 부는 강하게 불 때, 약하게 불 때, 뭐냐면 힘만 조절한 거야, 그지? 힘만 조절해서 다르게, 힘만 조절해서 다르게 무슨 말? 아이 참, 없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 그다음 밑에는 같은 세기로 불 때라고 했다고 했어. 자, 이거는 힘만 조절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어, 참, 힘만 조절한다.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 힘만 다르게 한다. 밑에는 같은 세기로 보니까 힘은 동일하게 하고, 힘은 동일하고, 대신에, 어, 여기 길이가 달라. 길이가 다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신에 힘이라는 게 지금 충격이야. 충격을 받은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거야. 시간을 조절한다. 다르게 하겠다 이거야. 그죠? 또 A는 힘만 조절한 거고, 아니, 가는 힘만 조절한 거고, 나는 뭐냐면 힘을 받는 시간을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기억, 가에서는 부는 힘이 크면 충격량이 커진다. 당연하지.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니까 힘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 길이가 같으니까 빨대의 길이가 같으니까 충격받는 시간은 동일해. 그런데 어, 충격 그러니까 충격 받은 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충격량이 더 크다라고 한다는 거지. 기억은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리은은 나에서는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격을 받는 시간을 조절한다는 얘기야지. 힘을 받는 시간 조절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디귿. 충격량이 크면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가 무조건 길어진다. 충격량이 크면 면봉이 왜 그러냐? 충격량이 크면 F 델타 T는 M 델타 V에서
m 델타 v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m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거는 mv 마이너스 mv 제로인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얘는 0이야 원래. 그러면은 mv가 되는 거지, 그지? mv가 되는데 음, 여기 질량은 정해져 있지만 이 v가 어떻게 되는 거야? F 델타 T 충격량이 커지면 이 V가 달라져. V가 커져. V가 커진다는 얘기는 V가 커져서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 아주 중요한 실험이니까 꼭 정리해야 돼. 자, 이번에는 음, 그래프를 보는데 그래프를 보는데 힘 시간 그래프야, 그지? 힘과 시간에 관한 그래프. 이때 이 넓이가 뭘 나타낸다고? 이게 충격량이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넓이를 구해보자. 이거를 쭉 내려서 이쪽 부분은 지금 얼마 되냐면 어, 여기는 20이지. 그지?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사다리꼴이네. 잘라볼까? 여기는 10이고, 그지? 여기는 15다. 그지? 5 곱하기 6이니까. 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얼마냐면은 45. 그지? 지금 전체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냐면 45인데 넓이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45란 얘기야.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지? 식으로 쓰면 뭐 한다고? F 델타 T는 M 델타 V가 된다. 그지? 지금 M 델타 V는 M하고 V 마이너스 V 제로인데 처음 속도 지금 정지에 있었어. 정지에 있었으니까 V 제로는 0이지. 그지? 충격량 45는 질량은 2kg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V야. 맞지? 그래서 얘는 V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45, 22.5 m/s 이렇게 된다 이거지. 네, 이해됐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밑에 넓이를 계산하는 게 얼마나, 아니, 심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충격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알고 있으면 돼. 542번은 지금 여기가 힘시간 그래프가 아니고 운동량과 시간에 관한 그래프야. 그지? 그러면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가. 운동량이 변한 것은 곧 충격량이다. 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에 관한 얘기인데, 어, 잠깐 문제가 어떻게 됐냐? 이거를, 좋아. 544번 가지고 얘기해볼게. 자, 서로 밀어내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가 뭐냐면, 질량이 철수 원량보다 크다.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겠다. 그치? 자, 두 사람이 정지해 있을 때에도 관성이 나타난다. 당연히, 뭐야,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 관성이 작용하고 있겠지. 그지? 정지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영원히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다음에 철수의 관성이 영의 관성보다 크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그 철수가 질량이 더 크잖아, 그지? 질량이 크면 질량이 커서 관성도 커, 그지? 음, 관성이 크면 변화가 어떻다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관성이 크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철수는 속력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영위는 작으니까 질량이 작으니까 관성이 커서 속도 변화가 잘 아니다. 관성이 크다. 미안해. 영위는 관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변화가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맞는 얘기야. 3번. 철수와 영희는 서로에게 힘을 작용하여 운동 상태가 변한다. 당연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작용 반작용의 크기는 똑같은 거야. 철수와 영희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충격량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죠? 충격량의 방향은 충격받은 힘이 얘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힘의 방향이 곧 충격량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근데 힘의 방향이 곧 충격량의 방향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자, 5번. 철수가 영위를 더 세게 밀면 그러면 그 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하면 다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하면 철수가 영위를 더 세게 밀면 철수가 영위를 세게 밀면 그러면 영위도 똑같이 철수를 더 세게 밀는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옳지 않은 말이 되는 거야. 작용 반작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 자, 45번을 보니까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자, 이거는 힘과 시간에 관한 그래프야, 그지? 그럼 이때 넓이가 지금 80인데 힘 시간 그래프는 넓이가 뭐냐면 충격량이었지. 그지? 충격량이 80뉴턴 세크다. 그죠? 얘는 지금 4초 이후에는 힘이 0이었기 때문에 더 받은 충격량은 없어. 따라서 얘의 충격량은 80뉴턴 세크, 물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운동량을 한번 나타내 보래. 운동량을. 음, 다만, 질량이 지금 10이야. 그지? 질량이 10이고, 3m per sec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럼 초기에, 처음에 질량은 10이고, 3m per sec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처음 운동량은 질량 10kg 곱하기 3m per sec, 다시 말하면 30kg 미터 per sec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는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0이 아니라 여기 대략 여기를 그냥 30이라고 하지 뭐. 그치? 처음 운동량이 3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점점 얘가 변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4초 후에는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4초 후에는 이 충격량이 80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충격량이지만 운동량의 입장에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지. 그지? 그래서 변화량이 80이니까 나중에 얼마에 가 있어야 되냐면 110에 가 있어야 돼. 그지? 110에 가 있으려면 어, 이게 단위로 어떻게 되냐? 30, 50, 70, 90, 110 이렇게 하겠다. 그지? 30에서 시작해가지고 4초 후에는 110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해되나,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이 80이니까 변화가 지금 80만큼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지? 그 다음에는 4초 이후에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없어가지고 뭐 5초, 6초까지는 얘가 변화량이 없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지?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는 연습 좀 해봐봐. 풀어봐. 자, 또 잘 나오는 거 한번 해보자. 빨대 얘기가 나왔는데 동일한 발사체.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 얘는 충격받는 뭐랄까 다른 조건은 없다 지금. 대신에 지금 뭐냐면
하나는 빨대 입구에다가 놓고, 하나는 출구에다가 놓고, 어, 그 출구에다가 놓고, 어, 발사체를 발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는 어디 있냐면 여기다 놓고, 그치? 하나는 여기다 놓고 했다 놓고. 그러면 이 차이가 바로 무슨 차이를 주냐면, 이 차이가 뭔 차이냐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빨대 안에 있는 동안에 충격을 받게 돼, 힘을 받게 돼. 충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힘을 받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충격받는 시간이 시간이 길다, 상대적으로. 대신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충격을 받는 거지, 힘을 받는 거지. 힘을 받는 시간이 짧다 이런 거야. 그러면 같은 어, 이 지금 뭐냐면 발사체가 받은 힘을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이때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 이해를 잘해야 돼. 힘 시간 그래프야, 그지?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이 아래 넓이가 뭘 뜻하냐면 뭘 뜻해? 바로 뭘 뜻하냐면 이게 충격량을 뜻하는 거지, 그지? 지금 넓이를 보니까 P가 넓이가 조금이지. 중요한 건 여기 지금 힘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 아니 같나 봐, 그지? 같은 힘을 지금 불어 넣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치? 그때 P 그래프 아래 넓이는 충격량이 Q 아래 넓이보다 작기 때문에 P가 받은 충격량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뭐 이제 어떤 걸 구별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A였어, 그지? A가 시간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쭉 받아가지고 충격량이 큰 것이, 얘가 지금 A 상황이지. 그다음에 이거는 B였는데, B는 충격받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만큼 받아가지고 충격량이 작다. 얘가 B가 된다, 그지?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뭐가 된다?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Q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네, 그지? 그 다음에 발사체가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의 충격량은, 아이고, 충격량은 A, B에서 같을 수가 없지. 그래프의 넓이가 충격량인데, 지금 넓이가 다르잖아. 그지? 다르다는 거는 충격량이 작다, 이런 얘기지. 발사체가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 그러면, 그, 아까도 비슷한 걸 해봤지만, F 델타 T는 M 델타 V인데, 이때 M 델타 V는 M V 마이너스 V 제로. 그러니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는 거야. 그런데 V 제로가 정지해 있었잖아, 이 안에서. 그죠? 처음 속력은 0이었으니까 충격량은 F 델타 T 충격량은 곧 MV가 되는 거야. M은 질량으로 변할 리가 없으니까 속도의 변화로 나타나 버려. 충격량이 커지면 속도도 커지고, 충격량이 작으면 속도도 작아지고, 속도가 크면 멀리 날아가, 속도가 작으면 멀리 못 날아가. 속도의 크기가 크면 멀리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지금 충격량은 누가 더 크냐면 A의 충격량이 더 커, 그지? 충격량은 A의 충격량이 더 크다. 그러면 그 말은 뭐라고? 최종 속도가 A의 속도가 더 크다. A의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야? A가 더 멀리 간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B가 A보다 더 작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네. A가 더 멀리 가는 거니까. 그지? 오케이. 기억과 지그시 맞는 얘기가 되겠다. 어, 나머지 두 문제는 풀어보고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연습을 혼자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응? 자, 질문은 얼마든지 더 하면 돼. 고생했어.